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최강 능력자들과의 만남, 프로페셔널한 군인의 세계, 진정한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병영의 달인. 오늘 만날 달인은 완벽한 체격,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침투 능력을 갖춘 세계 최강 진짜 사나이들입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천후 특수부대 해군 UDT 실의 전설, 한근섭 예비역 대령, 유병호 예비역 준이, 강석추 예비역 소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가능은 없다. 아무로 깡으로 버티자. 지옥에서들은 불사조 경례 필승. 바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야, UDT 저력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 원래는 UDT 해군 특수전단의 슬로건이죠. 네. 이 슬로건을 할 때마다 현역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막 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UDT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또 관심도 꽤 높고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체감이 되십니까? 세 예, 분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예. 유준이님은 더 실감하실 것 같아요. 대중매개체를 통해서 네. 거짓 뭐 부대 요즘 너무 많은 홍보가 됐는데 네. 전에는 이게 이제 완전 폐쇄됐는데 네, 네. 오픈을 하니까 상당히 그렇죠. 지금 국민적 반응이 큰 것 같습니다. 예. 핫한 UDT에서도 아주 전설로 불리는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병영의 달인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것 같고요. 자, 이제 UDT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병기, 지옥 훈련, 그 중에서도 강철 체력, 이게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군복 핏이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탁 벌어진 그런 느낌을 보게 되는데, 체력 훈련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대령님은 어떤 훈련? 아니, 저는 지금 현역에 비해서는 뭐 체력 단위를 하기는 민망스럽지만 예. 하루에 한 15,000보 이상 걷고 예. 보통 그 산 같은 거는 그냥 뛰어다닙니다. 뛰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오고 왜냐면 무릎 때문에 이제 그렇죠. 힘들이 있을까 봐. 올라갈 때 뛰어서 올라가요. 아무리 UDT 용사라도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긴 할 거예요. 예. 소령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네. 한강 둔채 나가서 10km 이상씩 뛰거나 뭐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네. 틈 나는 대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보다는 여기 옆에 아까 계신 그 유병호 주님은 정말로 현역 시절부터 체력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록을 또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스탠다드죠. 뭐 퇴역을 했더라도 예. 기본적 체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뭐 턱걸이 같은 경우 한 35에 한 40배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턱뼈펴기는 제가 해보니까 평균치가 한 140, 5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유준희 님이 대표로 뭘 하나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운동의 끝판이라고 그러는데 예. 코 근육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준비를 와주세요. 많이 하셨네요. 이야. 예? 이러시니 현역 시절에는 어땠겠어요? 이게 예전에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보여줬던 그거 아닙니까? 이야. 아이고, 체력은 인정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면 아직도 복근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습니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시는? 예, 예, 예. 예. 야, 아직도 뭐 현역 시절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요. 아, 이소룡이세요? 이야. 예. 야,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아니, 전역하고 지금 5년 정도 지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연세랄 건 아니고요, 뭐. 아니, 한 60 다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체력 단련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UDT다 이것보다는 현재 내가 전역을 했더라도 그런 뭐 마음가짐? 예, 저희 아마 그 UDT 출신들은 네. 전부 다가 그 자기 마음속에 UDT라는 그 세 글자를 지금 문신 이상으로 새기고 이제 살고 있는데 네. 국가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네. 평소에 심신 단련을 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유사시에 국가가 부르면 지금이라도 가겠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비군이 문제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런데 UDT가 육군 특전사, 해병대 수색대 이런 데하고 소속만 다르지 하는 일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대령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대한민국 국군이라면 누구나 목숨 걸고 작전에 임한다는 건 같아요. 네. 같은데 이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적 상륙해안 그 수중에 있는 네. 인공 또는 자연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제거해서 상륙장의 접근로를 개척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 해상, 공중 전천후 침수 작전과 네. 전시의 수중 폭발물에 대한 탐지, 그다음에 제거 작전,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한 대테러 작전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부대에서 30년 가까이 활약하신 분들입니다. 이 달인들의 활약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함께 보시죠. 한균석 중앙회 회장님은 현역 시절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위험한 작전 및 훈련에 순봉으로 완수한 것이 기억에 남으며 군생활 예편 후 떠도는 유기견이나 불쌍한 강아지들을 돌봐주면서 생활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선임생도님 존경합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군생활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아직도 중2 때 선배님과 같이 했던 야간 수중 침투훈련이 생각납니다. 일주일간 밤낮없이 훈련하고 비학교로 같이 퇴근하면서 통남았던 그때가 힘들었어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선봉에서 솔선수범하시면서 맡은 책무는 끝까지 완수하셨던 열정과 편안하게 후배들을 대해주셨던 사랑, 선배님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빨리 뵙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은 모든 훈련에 늘 앞장을 서셨고 훈련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섬 없이 또 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대감을 들게 하는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필승! 네, 아직까지도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있는 이유, 달인이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 과정과 노력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키워드 토크라는 걸 준비해 봤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 겁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 세 가지예요. 노 방탄조끼, 물고기 파티, 붉은 악마를 지켜라 중에서 먼저 물고기 파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이건 어떤 분? 네, 제가 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폭발물 처리대장으로 이제 근무하는 사연인데요. 87년도인가 그 소양댐 물을 뺀 적이 있어요. 저수물을 이제 빼서 물 속에 그 한 40여 년 잠겨있던 그
막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폭탄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진해에서 이제 8호까지 이제 출동을 나갔어요. 나가서 처리하다 보니까 150발 정도가 있는데 네. 40년 이상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부식이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가 터지면 연쇄 폭발하고 큰 인명살상이 날 수가 있으니까 11명이 출동을 했지만 2명씩 6시간 동안을 작업을 한 거예요. 물속에 가서. 하나씩은 다 꺼냈죠. 폭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또 폭탄이 있어갖고 이제 그걸 수중에다 처리했어요. 수중에서 파편이 튈까봐 수중에다 딱 처리를 했는데 그때 이 고기가 이제 그 근처에 있던 고기가 이제 그 본의 아니게 그냥 지나가다가 불운하게 터져갖고 뜬 거예요. 고기 수중 폭파가 되니까 물고기가 다 떴어요. 네, 떴어요. 얼마나 큰지 고기 머리가 진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솥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보고 와서 좀 먹으라고 매운탕 끓여서 그래갖고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낚시로 잡으신 게 아니고 수중 폭파로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동네 주민들이 물고기 잔치를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보니까 UDT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중 침투는 물론이거든요. 수중 폭파군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수중 폭발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잖아요. 상륙하는데. 네. 그냥 그걸 미리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가서 다 파괴를 시켜갖고 그 주정이 들어가서 개척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바다나 강 밑에 또는 그 중에 그 폭발물이 제법 있나 봐요. 많죠. 6.25 때 쓸 때도 있고 네. 그때 뭐 보통 그 항공 투하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다 신고가 물에 있는 거는 아직 다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네. 그럼 우리들이 나가서 다 처리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그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수중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이럴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EOD라고 그래서 그거는 EOD가 수중 폭발물 처리반이라고 그러는데 신속성보다는 이제 그 안전성이 우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불발탄에 갈 때는 천천히 뭐 서두를 거 없이 천천히 이제 가서 하고 팀 단위로 하는데 이 한두 명이 가서만 하는 거예요. 소량 인원으로. 뭐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절차 1, 2, 3, 4 거쳐서 하다가 그걸 신호를 주고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을 하다가 터졌다. 그럼 그 사람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이 절차가 잘못됐구나 해서 보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처리 지침은 그 EOD 요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숭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EOD 요원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면 노력은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노 방탄조끼? 예, 노 방탄조끼 갈까요?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접니다. 네. 96년 9월 18일 날 네. 강릉 그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 안길리에. 기억하죠. 예. 네. 그때 이제 그 새벽에 비상이 걸려서 부대에서 그 UH-60 헬기 2대를 타고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현장 브리핑 듣고 안에는 뭐 1000파운드 포기에 적재돼 있다. 네. 또 가상적으로 얘기하기를 안에 이놈들이 퇴출하고서 그 부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서 권총을 겨루든지 수류탄을 안전뼈 뽑아가지고 자폭할 것이다. 들어오면 터뜨릴 것이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 뭐 분위기가 싸하죠. 네. 어찌됐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니까. 공격 1조는 희생을 해야 되고 공격 2조 수습을 하고 저격조, 지원조, 경계조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때 간 이제 특공대장 어떤 유중영 그분이 본인이 안 들어가니까 많이 힘들어하죠. 예, 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으니까 네. 그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현 상황 이렇다. 네. 내 일본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저들이 이제 임무를 받았어요. 해상 대탈 임무를 받았는데 방탄조끼도 없고 이제 707 대테러 부대하고 육경 대테러 부대들은 병기도 외국 병기였는데 저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국산 병기 K1과 K5 권총이 있었어요. 네. K1 같은 경우는 견착이 이렇게 그 딱. 통로가 적어 예. 그 협사기 때문에 네. 경량총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권총을 가지고 내려가죠.
그래서 그때 방탄조끼 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네. 방탄조끼도 없이 적이 있을 수도 있는 네. 저 좁은 잠수함에 네. 야, 그 상황은 정말 제가 그냥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인데.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선체 수색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류탄을 보게 되죠. 네. 그 수류탄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비치르 형태로 네. 들면 터지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있었고 그때 한 3일 정도 지났을 적에 어떤 후배가 왔어요. 그때 이제 타 부서죠.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쳐가지고 선배님 왜 그랬더니만 집사람 이야기인데 형수님 임신 8개월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정말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러래. 야, 그런 존경이라는 얘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일도 있었죠. 아이고야. 예. 근데 지금도 아내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내분이 가슴앓이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얘기 듣기로는 파병도 여러 차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재민호 인질구출 작전도 있었죠. 네. 재민호 인질구출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극비리에 진행된 거죠. 네. 참모장님이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자꾸 걷도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고 뭘 그렇게 말을 돌리냐고 그랬더니만 이번에 작전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뭐 이제 내륙에 90에서 95km의 인질들이 잡혀 있다. 그래서 그 구출 작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한테는 구출 작전하러 간다는 얘기를 못 하죠. 네. 또 파병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그 작전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거기서 날개 작전이라고 비상 걸리고 막 이러면 이렇게 편지지 주고 뭐 하나씩 남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임무를 제가 승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아내의 어떤 처음 연애 시절부터 만남서부터 지금까지 참 손에 물도 안 묻힌 사람이 나한테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한테 왔고 그런 부분들. 또 적은 녀석은 임신 8개월 때 그런 일 있고 또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갈등을 이제 다 정리했어요. 마음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책 서재 제 방에 이제 세제대 맨 끝에 집어넣고 거기에 그 일기를 쓰죠. 니들이 이거를 읽을 때 절대 울지 마라. 아버지는 군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렇게 하면 당연한 일을 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하고서 마음 정리를 하고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은 참 찹찹하죠. 지금 일기를 썼다고 표현하셨지만 그게 유서였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아주 마음 정리 다 했죠. 네. 마음 정리 다 하고 그 당시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전단장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환송식 할 적에 그래서 유진이 잘 다녀오세요. 그래. 특수요원 이만큼 살았으면 호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났죠. 인생에서 남들은 한 번 겪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참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해군 대테러 지침서? 네. 네. 어쩌면 연합훈련이 1년에 보통 한 5-6번씩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회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연합훈련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들이 미군들이랑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한 15명이다, 20명이 오늘 훈련하면 그거 똑같이 저도 똑같이 적어내요. 그렇게 하면 직접 해가지고 한 장을 딱 만들어요. 네. 전부 다 공통된 얘기지만 빠진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놓은 거. 그거 메모로 딱 해놓고 이제 처음에 지침서가 없었죠. 교육을 시키려면 지침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 지침서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테러의 어떤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네. 참 정말 경험만큼 소중한 그런 스승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영의 달인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붉은 악마를 지켜라. 강소령님 얘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네. 군
그다음 경찰 등 한 100여 명이 네. 안전통제본부가 형성이 꾸렸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해군 대표로 참가해서 네. 우리나라 그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큰 행사가 별 무리 없이 끝날 네, 수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해군 대테러 초대 대장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회가 뿌듯하기도 하고 참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 시간이었는데 네. 원래는 그게 이제 육군에서 하던 임무를 93년 12월에 이제 우리 부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초대 대장을 맡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인원 편성, 그다음 장비, 교육 훈련, 기타 등등 이걸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 우선 좀 제일 힘들었고요. 부여받은 시간은 짧았고 임무가 당장 떨어지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 어떤 훈련도 되게 좀 강도 높게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엔 되게 힘들고 내가 왜 이걸 했나 하는 어떤 그런 좀 자괴감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멋있는 대원들과 그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소령님 하면 뭐 잠수함? 뭐 예, 그런 그 얘기가 대테러 있다고. 임무도 훌륭하게 했지만요. 예, 예, 강석주 소령 하면은 그 잠수정, 잠수정 우리 특히 소형 잠수정이에요. 우리들이 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잠수정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침투용 그 소형 예. 잠수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신속하면서도 이거 수중 목표물과 해상 충격 그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잠수정을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잠수함에 잠수정을 붙여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잠수함에서 나가갖고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침투용인가 봐요. 그렇죠. 수중 침투용입니다. 네. 수중 침투용이고 예. 저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초대 지휘관이 처음에 맞는 그 팀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네. 처음에 이제 인수요원으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네, 가게 됐는데 이 시간은 없고 임무는 수행할 준비는 돼야 되고 그래서 그때도 다른 부대 예를 들어서 5년 해야 될 훈련을 저희들 1년 이내에 하여튼 참 힘들게 빡세게 했습니다. 뭐 주간도 했고 야간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든 상사는 뭐 그 저 얼굴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했고 근데 저거 자체가 그 훈련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네. 보시면 알겠지만 육상으로 가는 건 2차원을 달리는 건데 저 수중에서는 3차원입니다. 네. 비행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숙달을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훈련도 많이 했고 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저기 겨울에도 저걸 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면 막고 그게 오는 제일 겁니다. 힘들겠어요. 겨울뿐만 아니고 여름에도 진짜 물속에 들어가면 춥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여름에도 저희들이 추워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타면 추워가지고 네. 다시 이제 저 해상으로 올라와서 저런 식으로 좀 잠깐 쉬었다가 네. 또 내려가고 할 정도로 좀 되게 좀 힘든 겁니다. 그 슈트가 뭐 온열 슈트가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이 들어오고 네. 이러니까 참 춥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더 끈끈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UDT 대원들은 더 아마 그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있을 것 같은데 세 분 인연도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그 유병호 주임을 사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부대에 있을 때부터 예. 이게 늘 지금까지 이제 사부님을 하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 저희 UT 이제 기초교육 받을 때 저희 예. 교관으로 이제 같이 이제 막내 교관이었는데 정말 깐깐했고 그다음에 진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네. 어떤 저 바늘로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좀 깐깐했는데 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유준이는 보면은 다른 우리 피교육생과 똑같이 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거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줄수록 더 저한테 이제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UDT 생활하면서도 우리 그 유병우 주니어를 제 마음의 거울로 삼고 저가 힘들고 좀 이렇게 나태할 때 유병우 주니어 보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솔선수범의 솔선수범. 호랑이 교관. 네. 왜 호랑이 교관이 되실까요?
훈련에서 조금이라도 어쩌면 나태하고 어떤 그 개인의 하나의 역량이 부족하면 팀원 6명, 7명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속한용으로 요만큼의 융통성 없습니다. 틈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참 유병호 뭐 자기들 화장실에 저 새끼는 부모 형제도 없다 저런 놈이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소위 얘기하는 독종이셨군요. 네. 많이 당하셨군요. 그건 전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시절에는 뭐. 멋졌어요. 훈련도 1등 하셨거든 그때. 아, 그러셨어요? 그때 그 어려운 훈련을 1등으로 졸업하셨어요? 대단했어요. 아주 좋았죠. 깡다구 좋았습니다. 네. 아주 뭐. 그럼 한대령님하고의 그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인연이 엄청 컸죠. 제 인생이 이제 항로가 바뀐 거죠.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어떻게 이제 고향이 저 충청도예요. 네. 금강면인데 네. 그런데 그때 이제 26차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80년도 정도 됐나요? 오리발을 차가지고 79년 80년 됐고 오리발을 차가지고 물을 강을 올라가는 그 당시 오리발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카키 팬티 이거 그 새까만 사람들이 네. 자라라는 거 있어요. 거북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잘라가지고 피를 이렇게 그때도 물고기다. 먹기도 하고 좀 사람들이 안 해먹고 전부이더라고 그 당시에. 야 정말 멋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UDT라는 거예요. 그럼 뭐 화장터도 들어가고 뭐 재밌다는 거라. 그래서 저기 한번 그걸 가봐야 이제 되겠다. 재밌다고 표현을 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왕 저러면 한번 빡센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음이 튼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깡이 세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대단했어요. 또 소령님은 대령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일기장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네. 우리 저 선배님이 네. 저 그 기초교육 받을 때 네. 위문을 왔더라고요. 네. 저 이제 기초교육 한 20일 정도 되는 날에 네. 이제 위문을 오셔가지고 네. 상암학교를 졸업한 그 장교로서 네. 그 최선을 다해라 남불급이라 이렇게 하고 솔선수범하고 뭐 통닭도 사다가 저한테 주시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대령님은? 아무 생각 안 지금 났어요. 얘기하니까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 때니까 저는 기억하죠. 그게 감동으로 와닿은 예. 거예요. 30년? 40년? 36년 36년 정도 됐네요. 네. 지원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힘든 결정을 했고 잘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기장에다 그걸 쓰셨어요. 예예예. 그걸 저한테 아까 맡기신 게 있어서 요 일기장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야. 1984년 일기장이에요. 예? 조금 전에 33기 선배가 오셨다 가셨다.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해사인으로서의 패기와 인내와 깡과 긍지였다. 우리들에게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셨다. 선배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후배가 되도록 하자. 야,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대단해요. 아이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다져진 세 분의 전우에 앞으로도 더 끈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훈련 이름부터가 지옥일까?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 장면이죠. 저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거 해가지고 이제 오리걸음을 시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산에도 올라갑니다. 한라산도 갔어요. 갯바로 다이빙이요? 물도 거의 없는데 그냥 갯벌에다가 쳐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잡고 뽑아줘야 돼요. 그런 멋있는 대원들과 그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형 존재하고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